필리핀은 5억 달러를 지원받아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중국해를 타격 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 중국 텐센트 뉴스에 게재된 언론 기사와 중국 네티즌 댓글 반응 번역입니다. 필리핀이 스텔스 전투기 구매 계획을 추진 중이며 한국 기업이 이미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제니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더해질 전망이다. 동남아시아 11개국 중에서 유독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다. 분명 자국의 경제와 군사력이 평균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 하위권에 속하지만 중국과의 대립에서만큼은 행동이 거침없다. 남중국해 문제로 자주 시비를 걸기도 하고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필리핀 본토에 배치하도록 하며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 구매까지 떠들썩하게 추진하면서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여러 섬들이 타격 범위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필리핀이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 한다는 소식에 앞서 미국이 필리핀에 5억 달러를 지원하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자. 관찰자망에 따르면 미필 외교 국방 장관회담 이후 미국은 필리핀에 군사자금 5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 의회 역시 이에 대해 강력히 지지했으며 심지어 추가 지원까지 고려 중이라고 한다. 다만 필리핀이 이를 소화할 수 있는 흡수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미국 매체에 따르면 이 5억 달러 중 1억 2,500만 달러는 필리핀 내 미군 기지 건설에 직접 투입될 예정이며 나머지 자금은 필리핀의 군사 건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벼락부자가 된 필리핀은 곧바로 쇼핑 모드에 들어갔고 스텔스 전투기 편대를 준비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필리핀이 이번에 구매하려는 스텔스 전투기는 아마도 한국의 KF-21 전투기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자사가 개발한 KF-21 전투기가 필리핀의 신규 전투기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필리핀 측이 이미 이 전투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실 필리핀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 장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온 것들로 호세리잘급 호위함을 비롯해 FA-50 전투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필리핀의 구매 옵션에는 미국의 F-16과 스웨덴의 그리펜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두 기종은 단발 로우급 전투기인데다 스텔스 기능이 없는 반면 KF-21은 쌍발 미들급 전투기로 가속과 항속거리 등에서 더 우수하며 일정한 스텔스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선호를 받고 있다. KF-21은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미제 스텔스 전투기의 기술과 경험을 상당히 참고하여 만들어졌으며 외형이 미국의 F-22와 매우 유사하다. 엄밀히 말하자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아직 준스텔스 수준이지만 5세대 전투기 기술을 일부 채택한 덕분에 4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 일이 중국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한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에 이르며 필리핀 본토에서 출발할 경우 남중국해 대부분의 섬들이 타격 범위에 포함된다. 필리핀이 KF-21을 손에 넣게 된다면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의 여러 섬들이 필리핀의 타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어 중국의 남중국해 섬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필리핀 공군은 가능할 때마다 이 전투기로 남중국해 영공에 진입해 중국 섬과 암초의 안보를 위협하려 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필리핀과 대만 섬의 최단 거리는 약 300km에 불과하다. 미래에 중국의 통일작전이 발생할 경우 비록 필리핀이 중립을 유지한다고 해도 그들이 보유한 스텔스 전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당연히 더 많은 주의와 병력 및 장비 자원을 할당하여 KF-21의 개입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필리핀이 정말로 KF-21 전투기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우려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이 정말로 KF-21을 순조롭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필리핀이 KF-21을 성공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이 이전에 잠수함을 구매하겠다고 외쳤을 때 미국 전문가들이 비웃었던 것처럼 필리핀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필리핀에 군사원조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 5억 달러는 이미 미국이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워둔 자금이다. 즉 필리핀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돈으로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할 리가 없다. 또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필리핀의 국방 예산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약 0.33%에 불과해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필리핀의 현재 예산으로는 몇 대의 KF-21을 구매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며 비행 중대를 구성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미국의 지원이 필리핀이 일부 첨단 장비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더라도 지속적인 운영 및 유지 비용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필리핀의 이번 전투기 구매 배경에 복잡한 지정학적 요인이 존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여러 갈등을 겪고 있으며 국방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졌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필리핀은 공군 전력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수준을 높이고자 급급하다. 필리핀의 KF-21 입찰 참여는 미국 등 외부 군사 원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국의 무장력을 강화해 전략적 억지력을 높이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이웃국가인 한국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중국의 골칫거리를 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필리핀군의 주력 장비는 대부분 한국산이다. 예를 들어 필리핀 공군의 유일한 제트 전투기인 FA-50 전투기는 1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12대를 더 구매할 계획도 있다. 필리핀의 최대 지원국 및 후원자라고 하면 미국이 떠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산 장비가 가장 많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과 필리핀 간의 군사협력 수준도 상당히 깊다는 것이다. 만약 KF-21 전투기 구매가 다시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두 나라 간 군사협력은 한층 더 깊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이 경계해야 할 대상은 미필 양국만이 아니며 한국과 같은 가까운 이웃에도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남중국해에 또 하나의 불씨를 더하고 있다. 필리핀이 지금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100년 후에도 여전히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 베트남이 바로 그 예로 적도 언젠가는 강성해질 날이 올 수 있다. 오래 끌수록 적의 시간을 벌어주고 더 방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고 해결 비용만 더 커질 뿐이다. 필리핀이 실제로 KF-21을 도입한다면 남중국해의 전략 상황을 재평가해야 할 거야.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이니까. 조선산업과 군수산업도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K9 자주포처럼 KF-21도 세계 여러 나라에 팔고 싶은 거겠지. 필리핀이 한국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중국이 불안할 필요는 없어.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KF-21 전투기는 정말 좋은 전투기라는 거야. 한국인들이 이 전투기를 설계할 때 선진국으로의 유산도 반영했거든. 하지만 중국의 남중국해 섬들에는 이미 시설이 완비된 공항이 구축되어 있어서 제니10 전투기의 교대 배치를 통해 대응 능력을 유지하면 KF-21 전투기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거야. 남중국해 섬과 암초에 보다 진보된 레이더 시스템을 배치해서 방공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 미국의 F-16을 선택하면 중국을 화나게 할 수도 있지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면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화나게 할 수도 있어. 따라서 가장 큰 가능성은 F-16 같은 미국제 전투기를 구입하는 거야. 미국제를 사면 전투기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보호비를 지불하는 셈이기도 하고. KF-21은 중국의 J-31과 매우 유사하고 전투력은 확실히 비슷할 거야. 우리의 J-31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한국도 몇 년 만에 양산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직 시험 비행 중이네. 속도를 좀 내면 안 되는 건가? 중국의 J-31은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해. 숨기려 하지 말고 미리 수출도 좀 하고. 미국도 F-35를 대량으로 수출하는데 우리는 뭘 두려워하는 건지. 친미 마르코스 정부의 출범으로 필리핀은 서방 진영의 앞잡이가 돼버렸어. 언젠가 마르코스도 미국한테 이용당하다가 끝장날 날이 올 거야. 사람의 실수는 모두 습관에서 비롯된다. 필리핀 같은 변변찮은 나라는 중국이 진작에 손봤어야 했어. 한국이 사드를 배치했을 당시 우리는 크게 반발했었지.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국과 가까워진 것 같아. 사드는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말이지. 결국 한국이 중국에 어떤 피해를 끼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걸까?
한국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놔둘 거야. 진짜 짜증난다.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이라면 중국보다는 필리핀을 지지할 거야. 얼마 전 중국이 한국을 도와줬잖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국에 채소가 없었거든. 중국이 바로 수백만 톤의 배추를 지원해주고 도와줬어. 이런 나라에 앞으로는 도와주지 말아야 해. 배은망덕한 놈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한국의 배추 수출을 금지해버리자. 우리도 북한에 제20 좀 팔아볼까?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풀어야 할 때야. 제20 몇 대를 보내는 것도 고려해봐야 해. 미국은 대만에게는 그렇게 돈을 뜯어내면서 왜 필리핀한테는 공짜로 주는 거야? 필리핀은 가난한데 대만은 돈이 많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지. 반대하고 항의만 하면 돼. 필리핀은 그렇게 비싼 전투기를 사기보다는 민생 발전에 돈을 쓰는 게 낫지 않겠어.